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작성하실 때 이렇게 자금 조달 계획서를 함께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 네 가지입니다. 자, 투기 과열 지구 소재 주택을 거래 대상으로 하는 경우, 다음으로 조정 대상 지역 주택을 소재 주택을 거래 대상으로 하는 경우, 다음으로 비규제 지역에서 6억 원 이상 주택, 즉 투기 지역도 아니고 조정 대상 지역도 아닙니다. 그런데 해당 거래가액이 6억 원을 초과 이상 되는 경우에 자금 조달 계획서를 집어넣습니다. 다음으로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입니다.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는 조정 대상 지역이든 투기 지역이든 금액을 가리지 않습니다. 전부 자금 조달 계획서를 집어넣습니다. 왜? 법인은 사업하려고 법적으로 만든 인간입니다. 그래서 주거의 형태를 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주택을 취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는 것 중에 알아야 될 것이 투기 과열 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을 알아야 됩니다. 나머지는 다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2023년 1월 5일 기준으로 투기 과열 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이 조정됐습니다. 어떻게? 기존에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이 전부,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이 전부 투기 과열 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1월 5일 기준으로 이것이 전부 서초, 강남, 송파, 강남 3구죠. 강남 3구 플러스 용산구로 조정됐습니다. 투기 과열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023년 1월 5일부로 이처럼 조정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강남 3구와 용산구 이렇게 4개 지역이 투기 과열 지구 플러스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꼭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문을 그대로 넣어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앞에 작성하셨죠, 그죠?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것은 계획서일 뿐입니다. 해당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해서, 사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것인가라는 계획만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계획에 관련된 그것을 입증하기 위한 서면들도 이처럼 다 첨부하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앞에서 보신 4개 지구 중에 투기 과열 지구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바로 자금 조달 계획서를 넣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 같은 경우는 구분이 없습니다. 무조건 자금 조달 계획서를 넣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주택은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데 법인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 금융기관의 예금 같은 경우를 만약에 은행에 들어있는 돈을 끄집어내서 내가 매매 대금을 치르겠다. 그러면 잔액증명서를 넣어야 됩니다. 잔액증명서. 그 다음에 주식을 팔아서 내가 집을 사겠다. 그러면 이처럼 주식 거래 내역서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혹은 증여를 받았다. 증여 상속의 경우에 증여세 또는 상속세 신고 납부서를 넣어야 됩니다. 이처럼 많은 증거서면을 넣어야 됩니다. 다만 이것은 미래의 잔금을 치를 때 계획이기 때문에 제출 시점에 항목별 금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면 이 증명서면 일부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첨부할 수 없는지 해당 사유서를 보충적인 서면으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까다롭게 지금 실거래가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죠? 지금 벌써 3개의 서면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서, 그죠? 그 다음에 자금 조달 계획서, 그 다음에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죠. 자, 다음으로 법인의 주택거래 신고입니다. 법인이 주택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하게 이만큼의 많은 첨부 서면들을 더 까다롭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주택거래 신고 시 추가로 주택거래 신고서를 또 작성합니다. 왜? 주택을 거래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으라는 겁니다. 법인은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사업을 목적으로 하죠. 따라서 왜 네가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소유하느냐? 혹시 투기가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법인은 아니다. 우리 사원들에 대한 기숙사를 사용하기 위해서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입증하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유를 적도록 하는 주택거래 신고서를 별도로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법인 같은 경우는 모든 신고서를 다 넣고 있는 겁니다. 예, 그죠? 다만 이 법인은 상법상 법인을 얘기합니다. 민법상 법인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인은 자금 조달 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앞에서 보셨죠? 자금 조달 계획서도 넣죠. 그죠? 예. 그리고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거래 지역 및 거래 가액에 관계가 없습니다. 예, 아까 뭐 6억 이상 투기 과열 지구 이런 제한들이 있었죠? 예, 법인은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 제한을 받지 않고 모두 다 자금 조달 계획서를 집어넣습니다. 다음으로 투기 과열 지구 소재 주택은 자금 조달 증빙 서류도 제출합니다. 예, 이것은 앞에서 보셨죠? 투기 과열 지구에 따라서 법인 같은 경우는 일반 부동산 거래 신고서 하나, 주택 거래 신고서 2개, 자금 조달 계획서 3개,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각각의 증빙 서류, 투기 과열 지구인 경우에 이렇게 모든 서면들을 다 넣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인은 엄격하게 보겠다는 겁니다. 예, 주택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자, 신고 기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기존 6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30일로 축소됐습니다. 예, 좀 더 타이트하게 붙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거래 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됐습니다. 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됐죠. 없어졌습니다. 효력이 없죠. 그죠? 이것도 신고해 줘야 됩니다. 해당 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저희 계약 해제 무효 취소됐어요 라고 신고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신고했던 것들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신고 해제 절차도 들어왔다. 다음으로 신고 절차 신고 절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방문 신고와 온라인 신고 둘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방문 신고에 대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따라서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서 자신의 공인인증서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그 외의 자, 변호사나 법무사나 다른 등기를 위임받은 자들은 일반적으로 방문 신고를 합니다. 방문 신고. 그래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 구청에 가서 부동산 거래, 여러분이 요 앞에서 보셨던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비롯한 나머지 서류들을 첨부해서 신고하시면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